예, 여러분 이제 실 데이터 실습입니다. 자, 우리가 할게요. 서울 코로나19 실 데이터 수집입니다. 보면 이제 출처는 data.seoul.go.kr 이쪽으로 이제 통합돼서 여기서 이제 CSV 파일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크롤링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이제 공공 데이터 사이트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공부해 보시면요. 처음엔 데이터를 불러와요. 그래서 코로나 all 그래서 pd.readcsv 데이터 여러분 어떤 폴더가 있으면 데이터에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CSV 이런 식으로 여기 항상 comma separate value라는 타입입니다. 타입을 불러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all head 이렇게 하면 상위 5개의 데이터를 뽑아오죠. 우리가 head라는 함수를 쓰시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항상 순서가 이렇게 돼요. info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데이터 프레임의 정보를 요약 정보량을 통계량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정제를 하는데요. 비어있는 컬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all, 코로나 있든 어떤 데이터 셋이겠죠.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되어 있는 그것을 드롭 어떤 걸 드롭시키냐? 컬럼 이름이 국적 환자 정보 조치 사항을 나중에 보시면 어느 것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삭제하고 그거를 이쪽으로 업데이트 시켜주겠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업데이트 시켜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드롭 시킨다. 그러잖아요. 없애버린다. 국적 환자 정보 조치 사항 컬럼을 데이터에 삭제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인포로 해서 정제된 데이터 프레임 정보를 출력해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다시 정제된 거를 이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이제 하나를 빼가지고 우리가 다음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적 환자 정보 이런 비어있는 걸 정제를 했잖아요. 그거를 파일 변환해서 자동 업데이트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데이터 프레임을 이거가 중요해요. to CSV 파일로 만들어줘라. 이것만 쓰시면 돼요. 뭐냐? 데이터 프레임을 CSV 파일로 변환해줘라 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파일 이름을 여러분이 넣으면 되는데 일부러 파일 네임이라고 했어요. 왜?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그러면 내가 파일 네임만 따로 설정을 해주면 이름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dex false를 하게 되면 인덱스는 저장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똑같은데 여기다가 제가 하나 더 한 거는 이게 만약 인코딩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CP949라고 해서 왜냐면 엑셀 파일 형식으로 열릴 때 문제가 CSV 파일에 있는 한글이 유니코드 에러라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희한한 사용 문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엑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쓰고 있는 보통은 UTF-8을 쓰는데 여기서 쓰고 있는 게 CP949예요. 그래서 엑셀에서 읽으려고 할 때 에러가 나는 수 있기 때문에 인코딩은 CP949 이렇게 여러분 하면 읽어질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에러가 나면 유니코드 에러가 나면 이렇게 바꿔줘서 옵션을 꼭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어떤 게 있냐면요. 데이터 프레임의 LOC의 첫 번째, 0번째 행 우리가 파이썬은 0부터 시작해요. 처음 시작을 이렇게 만약 리스트가 있으면 2, 3, 4 이게 A다. 그러면 A의 첫 번째는 2 요게 0, 1, 2 이렇게 인덱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LOC라는 거는요. 행의 순서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0번째 행의 확진일 데이터를 last day 변수로 대입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이 last day에 이제 만들어진 거를 가져와서 replace를 합니다. 뭐냐면 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언더바로 바꿔가지고 어떤 이렇게 되어 있는 날짜 정보가 뭐 예를 들어 2021년 뭐 10월 26일 이게 중요하죠. 네,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뭐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변경하는 게 replace 대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파일을 나타내고 이거를 서울 코비드 그 다음에 lastday.csv로 이거 파일 네임을 나중에 만들어줘 하는 게 이게 어떤 기법이냐면 여러분 CS 파일을 자동화시키는 그래서 만약 지속적으로 내가 그때그때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21년 예를 들어 요거 들어갈까요? 10월 26일치에 다운받다가
10월 뭐 계속 연속으로 뭐 28일 아니면 일주일 간격으로 내가 계속 다운받아서 업데이트하고 싶어. 그러면 그 날짜를 여기다가 레스데이라고 요 확진일이 돼 있는 것만큼 가져와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형태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따 우리 실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자, 이제부터 서울시 코로나19 실데이터 분석 수집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작년에 제가 이제 실데이터 분석에서 크롤링을 해가지고 온 게 막혀서 재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요 데이터 출처, 데이터 고 KR 이게 정부 여러분 이렇게 쳐보시면 데이터 고 KR은 공공 데이터 포털에 전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국가 데이터 맵이 그 한마디로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여기 우리 서울시에서 보여주는 서울특별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예전에는 이제 크롤링 한다든가 판다스의 테이블로 크롤링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하고 가서 요 데이터셋, 그렇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 URL, 요 데이터 서울.gokr로 가셔서 여기서 확진자 현황을 여러분들이 오픈 API 또는 내려받기 CSV 있잖아요. 요걸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개요를 보면은 벌써 2020년 2월로 기억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그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넘파이, 판다스, as를 쓰면 엘리어스라고 별칭이라고 하죠. 이게 줄이게 기니까 줄이려고 그러고 요거 많이 실수하는데 매플라립이라는 건 그림을 그려주는 시각화 도구인데 파이플랏 그렇죠.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걸 as plt라고 하고 이제 c본이라고 이것도 시각화 툴이었죠. 이걸 SNS 이렇게 합니다. 별칭으로 보니까 이게 기니까 이게 SNS, MP, PD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바탕화면에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이 같은 지금 있는 여기 보시면 이 바탕화면에 데스크탑 여셨으면 여기 서울 코로나19 실데이터 수집에 같이 지금 바탕화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폴더에 있은 요거 표시하고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CSV 그거를 내가 코로나 올이라고 변수에다 집어넣겠다라는 뜻이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거를 데이터를 가져왔으면 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니까 데이터가 양이 많을 수 있으니 헤드 값을 뽑습니다. 그러면 상위 5개 데이터만을 출력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처음에 시작이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info를 하면은 전체적인 요약 통계량. 그러니까 지금 여기처럼 연번, 이 확진일, 확진 환자 번호, 국적, 환자 정보, 지역, 여행력, 접촉력, 조치사항, 상태, 이동 경로, 등록일, 수정일, 노출 여부예요. 자, 이렇게 딱 봤더니 좀 필요 없는 좀 데이터가 좀 보여요. 그쵸? 난값, 나더 넘버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정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결정식 미싱이나 아웃라이어 이런 거를 정해서 비어있는 컬럼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랍 함수를 쓰면 된다고 했죠? 드랍을 하면 어떤 걸 떨어뜨리겠다. 그래서 코로나 올이라는 지금 변수의 데이터 프레임에서 드랍 함수를 써서 컬럼은 국적, 환자 정보, 조치 사항을 드랍 시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드랍시키면 돼요. 아까 봤던 거하고 다르게 이 세 가지 정보, 국적, 환자 정보, 조치 사항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 넣고 우리가 info 함수를 쓰면 또 이제 요약 통계량만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파일로 변환하고 자동 업데이트입니다. 자, 이미 제가 답을 한번 쳐봤는데요. 10월 21일에 우리 LOC에 대한 기능 기억하시나요? 행과 열로 가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가 있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다시 한번 DF의 헤드를 한번 찍어볼까요? 5개가 나오면 이렇게 0의 확진일 여기죠. 10월 20일이 나오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일 마지막일 거 아니에요. 0이니까 이게 최근 환자가 나오면
확진 순서대로 최근 일자대로 나오니까 그렇구나. 10월 21일이 이 확진이면 매일 업데이트가 0으로 하게 되면 고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10월 22일, 10월 23일 이렇게 되겠구나. 이러고 갖고 최근 날짜인 last day라고 하고 그 last day 하면 역시 동일하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약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점으로 되어 있는 게 싫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요 점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언더바로 만들어서 점이면 약간 모듈 뭐 이런 식의 뭐 새로운 그 하부 기능으로 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last day에 replace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교체하다라는 뜻이죠. 이 마침표로 되어 있는 거를 언더바로 바꿔줘. 그래서 last day 하고 쳐보면 짜잔 언더바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일명을 딱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동화시키고 싶어서 이 last day를 여기다 하게 되면 자동으로 파일 네임이 생기게끔 만들어주고요.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한 이유가 뭐냐면 이 뜻이 파일 네임은 가져오고 index false 하면은 요건 인덱스는 가져오지 마. 그 다음에 인코딩은 엑셀 파일에서 여시게 되면 보통은 우리가 유니코드가 있는데 CP949로 하게 되면 엑셀 형식으로 여러분 만듭니다. CSV 파일로 만들어줘 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걸 여러분이 확인하고 이제 엑셀 파일을 열어서 확인을 하시면 정상적으로 열려 있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